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어떤 운동을 얼만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운동하면 좋다는 뻔한 말일 수 있는데 왜 운동이 좋은지 과학적으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운동법에 관한 영상이라기보다는 운동 종류에 따라 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을 입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운동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활할 때 더욱 건강해질지 알아봅시다. 어떤 운동이 좋을지, 얼마나 하는 게 좋은지, 왜 운동이 도대체 몸에 좋은 건지, 그리고 그 외에도 몸에 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주면 역경을 이기면서 강해지는 호르메시스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더 잘 누리게 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앉아있는 건 몸에 좋지 않아요. 엉덩이를 떼세요. 일어나고 산책을 하는 것도 좋고 달리기와 자전거를 타면 더 좋겠죠? 현대사회는 편안함을 얻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는 적절한 운동만으로 27%만큼의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낮은 수준의 운동만으로 이 전 영상에서 언급한 AMPK 경로를 켤 수 있습니다. 혹시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AMPK는 세포 내의 에너지를 감지합니다. ATP라고 하는데요. 이게 낮아지면 AMPK가 켜집니다. AMPK 수준이 높으면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만들고 이는 장기간적인 관점에서 건강적인 이점을 줍니다. 또 강도 높은 운동을 조금 해주는 것도 건강에 아주 이롭습니다. 강도 높은 운동이란 쉽게 말해서 호흡과 심박수가 평소보다 많이 올라가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저강도 유산소보다 힘든 운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저산소 상태는 당신의 몸에 좋습니다. 저산소 상태인 걸 아는 방법은 숨을 헐떡거리느라 대화가 힘들 때 정도가 그 상태입니다. 숨이 차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은 호르메시스 아이디어에 기반합니다. 즉, 적당한 역경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과학적인 설명으로는 저산소 상태가 되면 저산소 유발 인자인 HIF1알파라고 부르는 것을 켜게 됩니다. 이 경로는 새로운 혈관 생성과 미토콘드리아를 제어하는 많은 도움이 되는 유전자들을 켜줍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비슷한 강도의 운동을 해도 더 이상 숨이 차지 않게 됩니다. 또한 몸에 더 많은 혈관들이 만들어지고 이는 산소를 더욱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유산소 위주의 운동 말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중요한데요. 이는 호르몬 수준을 유지하고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근육량을 늘리는 것은 젊은 호르몬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저 같은 남자들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의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팔에 바르는 크림을 바르거나 주사를 맞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근육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이 호르몬 레벨이 향상됩니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더 근육을 만들기 힘들어집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근육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럼 얼만큼 운동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가벼운 저강도 운동은 걷기 수준 기준으로 매일 최소 5,000보 정도 혹은 그 약간 이상으로 걸어주는 게 좋습니다. 2만 보를 넘어가지는 않으면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 숨이 헐떡거리는 고강도 운동의 경우는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고강도의 차이가 있고 너무 체력이 좋지 않아서 숨이 쉽게 차더라도 그 정도로 10분을 하면 되는 거라서 그냥 진짜 누구든지 몸만 움직일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바뀔까요? DNA를 조절하는 후석 유전체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퇴화하며 세포가 제 기능을 잃게 만드는데요. 이것을 측정하여 신체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을 DNA 메틸화 시계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말한 방법대로 생활한 사람의 경우 예를 들어서 30년간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유전적으로 훨씬 젊어 보인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이 심혈관 질환에 대해 예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노화 속도를 늦춰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더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큰 근육 위주로 운동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주로 하체에 대근육들이 많습니다. 이를 위한 운동으로 데드리프트, 스쿼트 등이 있겠죠.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는 근성장을 적절히 얻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은 노화세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좀비세포라고도 부르는 이 노화세포들과 운동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봅시다. 우선 세포가 역할을 잃으며 전분화가 일어나면 세포들은 죽거나 암이 되거나 하는데 몸은 그것들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 세포들을 멈추게 해서 좀비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노화세포는 살아있지만 분열하지는 않고 파괴적인 행동을 합니다. 혈관 속으로 이런저런 노폐물을 분비하는 건데요. 이걸 SASP, 한국말로는 노화 관련 분비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백질들은 염증을 일으키고 암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몸속의 노화세포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12주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34명을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들의 혈액 면역계에서 순환하는 노화세포의 양을 조사한 결과 운동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운동을 할수록 노화세포의 양도 조절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번 영상을 정리하자면 산책과 같은 저강도 운동은 매일 5,000보 이상 하면 좋습니다.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력 운동도 하는 게 좋고 총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하체에 큰 근육이 많기 때문에 상체 운동만 하지 마세요. 이러한 습관들을 통해 훨씬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을, 심지어 노화와 관련돼서도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다음 영상도 쭉 시간 날 때 이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동영상을 좋아요할 필요는 없는데 채널 찾아오시기 편하게 구독은 눌러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